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산업인력공단 자소서가 떴어요.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 공채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자소서 항목이 4개밖에 없는데, 물론 적부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쓰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면접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상 4항목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4항목 중에서도 우리는 2가지가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1번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인공 자소서 항목이에요. 산인공 자소서 항목에서 보면 우리 공단 채용에 지원한 동기와 공단 인재상 중 본인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그 이유를 작성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느낌으로 적으면 안 돼요. 일단 인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느낌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인재상을 한번 볼게요. 산업인력공단의 인재상은 인간답고, 왜 인간다우냐라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지식 기반의 학습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사회인 창조인이 필요하냐, 사회인은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인은요,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조직사회에 융화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산업인력공단은요, 근로자 및 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능력과 조직 이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 보세요. 공단에 지원한 동기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 하면, 나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즉 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든 간에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는 미래 사회에는 그냥 막연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직무 교육을 통한 실무적 인재가 필요하다. 그걸 만드는 곳이 어디다? 그걸 만드는 곳이 산업인력공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저는 어떤 사업, 그 중에서 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및 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저는 사회인에 가깝다. 사회인은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조직 및 사회에 융화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근로자 및 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소통 능력과 조직 이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한 진행 기술을 배웠고, 또는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조직과의 협상을 해보면서 나는 이런 역량을 키웠다. 그래서 뭐를 제일 잘한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창조인은 뭘까요? 창조인은 말 그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죠. 산업인력공단 자체는요, 직업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직업 능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 직업 능력 프로그램 지원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능력에 대한 분석 능력 또는 벤치마킹 기술 능력, 문제의 예측 및 대응 방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면 시나리오가 또 똑같이 써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프로그램 지원 콘텐츠 직업 능력 프로그램 지원이나 콘텐츠 개발 보급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인이고,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행동인과 그리고 학습인을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죠. 학습인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인은 열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정성적 평가예요, 이거는.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현장 원격 모니터링이나 조사 분석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 기획이라든지 발표 역량, 보고서 작성, 통계 프로그램 운영 기술의 역량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매일같이 어떤 것들을 하면서 꼼꼼하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라는 이야기로 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학습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산업전환기, 지금 현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뭡니까? 산업전환기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내용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 운영 기준 등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계속 학습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로는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항상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규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갖추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인의 성격 및 장단점을 기술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점, 성격의 장단점에서 단점을 극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아니에요. 본인의 성격 및 장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저의 성격은 뭐 예를 들어서 꼼꼼하다, 또는 단점을 얘기할 때 저는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돼요. 예민하다. 사람의 감정에 예민하다. 그러면은 사람의 감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갈등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뭐를 잘해? 라고 했을 때 이 성격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 지식이라든지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꼼꼼하겠죠. 그러면은 견적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성격의 장단점에서 예민하다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예민하다 말고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사람과 많이 친해진다. 격이 없이 지내는 거죠. 없이 지낼 수 있다 라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있으나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성격은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성격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격이 없이 지낼 수 있고 난 사람들과 둥글둥글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한테는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행사 및 협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그 사업을 나는 잘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줘도 충분히 여러분들 600자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소속했던 타인과 협업을 통해,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직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직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협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협업을 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협업의 기술이 뭐예요? 협업의 기술이 이거죠. 팀원들끼리 신뢰가 있어야 된다. 즉, 조직에서 우리는 팀원들끼리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떤 걸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또는 갈등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일어나서 나는 해결을 했습니다를 쓰는 게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했다. 그래서 협업이 잘 됐다라는 스토리를 써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과물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본인이 속했던 조직에서 원칙이나 규율을 준수함으로써 여기서 타인의 신뢰를 얻었던 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직에 들어갔는데 그 조직의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과 규율을 지켜서 타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돼요. 타인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원칙과 규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이 원칙과 규율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원칙과 규율을 잘 지켰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 원칙과 규율은 무엇이었다라는 이야기만 해주셔도 돼요. 편법이 있었는데 나온다. 이것까지는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타인은 적극적으로 나를 신뢰하게 되겠죠. 공동체도 나를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신뢰를 얻었던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과 규율을 지켜서 나는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라는 이 얘기만 해주셔도 충분히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이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자소서 항목 분석해 봤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일주일에 1개 정도 아니면 2개 정도밖에 못 올리는데 더 많은 컨텐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더 좋은 강의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